오늘로써 이제 온라인 2차 시가 되었는데 오늘 풀 문제 유형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잡소리 말고 들어갈게요. 오늘은 지칭 파악을 푸는 시간인데 이 지칭 파악 유형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이러한 어법 판단하는 문제나 빈칸 추론, 요지 추론, 주제 추론 문제들과 다르게 난이도가 조금 낮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지문도 대화체나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맞추고 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칭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제를 푸는 팁 잠깐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단어하고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약간씩 조금 이렇게 떨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기침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많이 날이 추운데. 자, 지칭을 파악하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첫 번째 팁은요. 대부분 이렇게 제시문에서는 대명사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풀 첫 번째 문제는 you나 여자를 지칭하는 she, her 이런 게 많이 나와요. her 이렇게. 그러한 대명사는 대부분 바로 앞에서 언급하는 명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100%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맥이나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이나 맥락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 등장인물들은 글의 초반부에 먼저 제시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팁은 뭐의 변화에 유의해야 하냐면 화법의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화법이 뭐냐면 직접 화법 그리고 간접 화법을 의미해요.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에 따옴표가 있어서 대사를 직접 인용합니다. 대신에 간접 화법은 뭐뭐라고 그녀가 말했다 라고 그런 형식으로 제시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의 대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명사를 누가 말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 팁은요. 우리가 교과서 우리 5과 아빠는 5과를 먼저 나갔는데 5과 하면서도 우리가 he로 지칭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건 아니고 여기에 I라고 지칭이 될 수도 있고 he, him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우리가 앞반에서 수업할 때 H, hermit으로 하거나 M, 이거는 칼빵맨이었죠. 아니면 king도 나왔는데 이렇게 H나 K로 이니셜을 쓰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하면서 읽는 것 그리고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세모나 동그라미나 네모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메모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답을 고를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이러한 4가지의 팁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 문제 2개 풀 거야. 근데 2개 다 문장도 굉장히 짧고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쉬워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첫 번째 문제 62쪽에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단어는 back and forth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back이 뒤고 forth는 앞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back and forth. 다음에 두 번째는 beat the clock이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 동사예요. 제 시간에 일을 마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right on time이라고 하는 거는 정시에 그리고 제 시간에 라는 뜻이 됩니다. arrive, right on time이라고 하면 arrive가 도착하고 right on time은 제 시간에 도착했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stubborn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사는 잘 나오는 형용사인데요. 고집이 센
그리고 뭐 완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stubborn daughter이라고 하는데요. 고집이 센, 그러니까 딸이 되겠죠. 딸이 되게 고집이 셌나 봐.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어떤 형식이 내용이 제시되는지 이따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disobey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끊어볼 수가 있어요. obey라고 하는 건 복종하다 아니면 따르다 라는 뜻이 되는데 this라고 하는 건 반대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다. 여기 지문에서는 말을 듣지 않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 이게 obey가 복종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불복종하다 혹은 뭐 순종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둘 다 뭐 똑같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itchy라고 하는 거는 가려운 이라는 형용사이고 hide는 뭐 다 알죠? 숨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basement는 지하실. 그다음에 firm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은 뭐 견고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우리 지문에서는 뭐 꽉, 뭐 세게, 뭐 이런 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게라기보다는 우리 지문에서는 세게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형용사로 센이라는 뜻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강한 뭐 이렇게. 그다음에 10번의 grasp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의 뜻도 있고 명사의 뜻도 있는데 둘이 다 이어지는 뜻이에요. 동사는 붙잡다 라는 뜻이 되고 명사로는 붙잡음이 되겠죠. 그다음에 gentl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격이 온화한, 바람이 온화한, 뭐 유순한 이란 뜻, 그리고 부드러운, 우리 지문에서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렇게 11개의 단어를 우리가 후딱 살펴봤는데 이런 11개를 가지고 우리 지문도 후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문을 빠르게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첫 번째 문장에서 처음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이 제시가 됩니다. 누구냐면 my mother 이라고 하는 여자 등장인물이 제시가 돼요. My mother was running back and forth, 끊고 through the kitchen, 끊고 trying to beat the clock and be ready before the guests came. 이렇게 한번 끊어보면서 해석을 할게요. 엄마는 뛰고 있었습니다. back and forth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뜻인데 뭐 이쪽 저쪽으로 여기저기라는 뜻이 되겠어요. through the kitchen이라고 하는 건 뭐 부엌 전체를 통해서 부엌 전체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trying to부터 came까지는 우리가 오과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익숙한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동시동작, 뭐 하려고 애쓰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거를 부사구 로 원래대로 되돌려 본다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앞에 오과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꿔보면 as 여기서는 주어가 my mother she이니까 as she tried 과거 시제고 to beat the clock and be ready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똑같으니까 지우고 tried를 현재 분사 구문 trying으로 바꿨다. 분사 구문, 현재 분사 구문이 제시가 되었어요. 여기서는 뭐뭐 하려고 애쓰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eat the clock 하려고 제 시간에 일을 맞추려고 애쓰면서 그리고 준비를 끝내려고 애쓰면서 뭐 전했냐면 before the guests came 손님, guest는 손님이죠.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제 시간에 일을 맞추고 준비를 끝내려고 애쓰면서 부엌 전체를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and가 나오죠. 뭐와 뭐가 병렬이 된 거예요. beat, to beat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to be인데 여기 to가 앞에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be ready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be ready는 뭐 준비를 끝내다, 준비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s usual 이라고 하는 거는 뭐 평소처럼 평소와 같이 두 번째 등장인물이 제시가 되네요. my grandmother 둘 다 여자야. 그래서 여기서는 she, her 이라고 하는 대명사, 여자 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was the first to arrive.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Right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시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었나 봐요.
Do you need my help? Lobna, my grandmother, my 아빠지 called to my mom in the kitchen. Do you need my help? Lobna 라고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한 거야? 여기서 you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you가 되겠고, 그러면 my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밑줄이 되어 있지 않지만 my는 할머니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할머니가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러브나는 엄마의 이름인가 봐요. 근데 아빠지라고 하는 건 할머니가 되겠죠. call to 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에게 뭐 외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엄마에게 외쳤어요. 근데 엄마가 준비를 하느라 부엌에 있었던 거죠.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부엌에 있는 엄마에게 외쳤어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너 내 도움이 필요하니? 근데 너는 엄마가 되겠고 내 도움이라고 하는 건 할머니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가 되겠죠. Yes, 아빠 라고 그녀가 말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대답을 한 사람은 엄마가 되겠죠. 여기서는 엄마요. 그러면 1번과 지금 2번이 둘 다 엄마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닌 지금 여기서는 할머니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할머니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찾으면 답이 이제 그것이 되겠죠. 엄마가 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했고 또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Please get my stubborn daughter in the shower and get dressed before the guests arrive 라고 엄마가 말을 했어요. 자, get 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걸리냐면 첫 번째로는 in the shower에 걸리고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stubborn daughter이 되겠고 목적격 보어 첫 번째가 in the shower and에 걸려서 dressed가 목적격 보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누구누구 in the shower, get 누구누구 dressed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고집센 딸을 샤워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고 두 번째로 부탁한 내용은 옷 입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딸 좀 고집센 말 안 듣는 저 딸 좀 샤워시켜 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리고 옷 입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부탁이겠죠. I was only 16 years old. 여기서는 I도 등장하네. 근데 얘는 또 여자죠. daughter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뭐 딸이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나는 단지 6살이었고 그러나 6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till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기억을 했어요. How she had been asking me for 2 hours to get ready. 그녀가 여기서 how는 어떻게 그녀가 had been asking 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과거 완료 플러스 asking 이니까 진행이죠. 이거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얘 좀 옷 입히고 샤워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하기 이전부터 과거 완료니까 그 오래전 그 대과거부터 계속 준비하라고 요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he라고 하는 건 할머니한테 엄마가 부탁하기 전에 엄마가 계속해서 그 전부터 부탁을 해왔던 거니까 엄마가 되겠습니다. ask 누구누구 목적어 for 2 hours는 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삽입된 거예요. 2시간 동안 to get ready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ask 목적어 목적격 보어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ask는 뭐 물어보다 라고 하기보다는 요청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나에게 내가 좀 준비 좀 하라고 나에게 얼마나 그 전부터 요청을 했는지 어떻게 나에게 계속 요청을 했는지 난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3번도 그러면 엄마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은 다 엄마 4, 5번 중에 답이 하나가 되겠네요. It was not the shower that made me disobey her words. 여기서는 어떻게 문장 형태가 되냐면요. It 그 다음에 that 강조 구문이 됐어요. 그러면 not the shower이 강조가 됩니다. 강조되는 부분은 not the shower예요. 이때 강조 구문에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는 나로 하여금 혹은 내가 disobey 하도록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로 하여금 그녀의 말을
불을 복종하도록 그녀의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든 것은 made 한 것은 샤워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그녀의 말을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엄마가 너 가서 씻고 옷 좀 입어 라고 계속 그 전부터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her 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말을 계속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녀의 엄마의 말을 엄마가 옷 좀 입고 씻어 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도록 만든 것은 샤워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럼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또 강조 구문이 나오네요. which는 that이랑 똑같으니까 that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The lavender sweater이 이제는 강조가 된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간지럽게 만든 라벤더는 연보라색 스웨터예요. 연보라색 스웨터가 엄마의 말을 안 듣게 만든 거예요. 나를 너무나 itchy하게 했기 때문에 나를 so itchy하게 또 목적어, 목적격 보어하게 만든 라벤더 스웨터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든 거였어요 라고 하면서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해요. 요 두 문장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냐면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를 제시가 합니다. 이유를 제시하는데 it's that 강조 구문으로 제시한 거예요. 강조 구문으로 제시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두 문장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를 이때 강조 구문으로 표현을 하였다. 그래서 샤워하기 싫어서 엄마 말을 안 듣고 계속 버팅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샤워하고 나서 입어야 했던 그 연보라색 스웨터가 너무 간지러워서 그거 입기 싫어서 엄마 말을 계속 disobey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그러면 4번도 엄마였어요. 그럼 답은 틀림없이 5번이 되겠죠. when 아빠라고 하는 건 아빠는 아까 할머니의 이름이었죠. 너무 두꺼워요. 얘는 할머니예요. found 발견하다 내가 뭐뭐 하는 것을 basement 지하실에 내가 숨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she는 당연히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가 나를 지하실에서 발견했을 때 라고 앞에가 제시가 됐으니까 그녀는 take a hold of 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붙잡다, 쥐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firm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삽입됐기 때문에 꽉 세게 붙잡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의 팔을 꽉 세게 붙잡았고 그렇지만 그녀의 grasp 붙잡음은 굉장히 젠틀했다. 잡는 힘은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내 팔을 이렇게 딱 붙잡았지만 붙잡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부드러웠다. 할머니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상냥한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좀 부탁을 해서 나 좀 씻겨줘 라고 자신의 딸이 부탁을 하니까 손녀를 갖다가 이제 샤워를 시키고 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부드럽게 나를 이제 쫙 끌고 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녀가 붙잡는 힘은 그녀의 붙잡음은 굉장히 젠틀했다, 부드러웠다 라고 할 때 her이라고 하는 거는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가 나를 발견했고 할머니가 나를 팔을 붙잡았고 그 할머니의 붙잡음은 굉장히 부드러웠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쉽게 5번이 됐고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1번이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엄마였어요. 엄마의 이름은 러브나였습니다. 5번만 할머니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이랑 소재 먼저 찾고 갈게요. 정답은 방금 5번이었고 소재는 정리할 게 따로 없어요. 손님 맞을 준비를 엄마도 하고 나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했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소재였고 체크 1번이랑 2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빈칸에 윗글의 괄호 안의 내용을 빈칸과 같이 바꿨을 때 바꿔 쓰래요. 이거는 뭐를 하는 문제냐면 직접 화법을
직접 의문문을 뭐로 바꾸는 거냐면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화법 변화의 문제예요. 어떠한 문장이었냐면 어딨더라? Do you need my help, lov나? 여기네요. 여기 Do you need my help, lov나? My 아빠지, my grandmother called my mom in the kitchen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my grandmother 이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my 아빠지 asked my mom in the kitchen. 자, 여기서는 그 의문사, 간접 의문문으로 직접 의문문을 바꿀 때 의문사, 예를 들어서 뭐 what, when, where, 뭐 who 이런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접속사를 써야 합니다. if나 whether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없을 땐 이러한 접속사 if나 whether를 써야 해요. 이런 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물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어요? Do you need my help, love나? 이렇게 물어봤었죠, 할머니가. 그런데 if she needed her help가 되겠습니다. 왜 her이에요? 여기서 원래 문장에서 여기서는 다운포가 있었고요. 원래 문장에서 my라고 하는 건 누구였죠? 요 my라고 하는 건 할머니였잖아. 할머니가 한 말이니까. 근데 요 할머니가 지금 여기서는 방금 주어, 원래 여기 제시된 문장에서는 주어로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er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되겠고 if she needed her help라고 할 때 요 she는 엄마가 되겠죠.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녀가 엄마가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한지 할머니가 물어보았다.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할머니가 물어보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요때 필요한 접속사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what이나 when이나 뭐 how나 who 이런 의문사가 없죠.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에는 인지 아닌지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접속사를 써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she는 엄마가 되겠고 her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주어인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갔죠?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지 4와 연결된 her words가 가리키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래요. 뭐냐면 4와 연결된 her words는 내가 엄마의 말을 불복종하도록 만든 건 샤워가 아니었다. 그럼 엄마가 나한테 계속 요청한 건 뭐였어요? 옷 입고 샤워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써보면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샤워하고 첫 번째는 옷을 입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사항, 엄마의 요청사항은 샤워하는 거, 두 번째 요청사항은 옷을 좀 입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준비 좀 하라는 거라는 두 가지 요청사항이 her word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쉽게 문제 62쪽도 풀어보았고 이어서 쉬우니까 우리 63쪽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63쪽 바로 풀어보도록 할 건데 단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actress라고 하는 건 사실 배우예요, 배우. 배우라고 알고 있는 단어가 acto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사실 옛날 단어인데요. 여자, 남자를 액터와 액트레스로, 그러니까 액트레스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여배우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액트레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둘 다 여배우든 뭐 남배우든 남배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배우든 남자 배우든 둘 다 액터라고 하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액터가 좀 더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액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액터로 알아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assion이라고 하는 건 열정, 열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aduate라고 하는 건 뒤에 보통 전치사 from이 붙는데요. graduate from high school, graduate from middle school 이라고 하는 졸업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attend class라고 하는 건 attend는 출석하다, 참여하다, 뭐 참석하다 되겠고 class라고 하는 건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져서는 수업에 뭐 출석하다 혹은 수업에 참석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의 agent라고 하는 거는
중개인 그리고 대리인 이런 뜻이 되는데요. 우리 지문에서는 얘가 배우로서의 에이전트를 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소속사가 되겠어요. 배우 에이전트는 뭐 배우를 관리해주고 뭐 매니저 붙여주는 관리해주는 소속사가 되겠죠. 6번에 junior college라고 하는 건 그 전문대학을 의미해요. 전문대학교 뭐 2년제, 3년제 같은 전문대학을 일컫고 7번에 fear이라고 하는 거는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8번에 uncertainty라고 하는 건 쪼개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좀 긴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 부분으로 쪼개면 그 뜻을 유추하기가 훨씬 쉽다고 했죠. 앞에 on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 것 같아. 그리고 ty라고 하는 것도 약간 명사를 만들어주는 표현 같지 않나요? on은 부정의 뜻을 가진 접두사고 ty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입니다. certain이라고 하는 건 확실한 이란 뜻이잖아요. 거기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뜻이 돼요. 불확실성. certainty에서 on이 붙어서 uncertainty가 됐어요. certainty라고 하면 확실성이 되겠고 앞에 부정의 뜻을 가진 접두사 on이 붙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9번에 get in the way라고 하는 건 in the way,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나의 방향을 way를 가고 있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get 한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 길을 방해하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방해가 되다 혹은 무언가를 방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inor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사소한 minor problem이라고 하면 사소한 문제라고 되겠고 요거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주요한, 주된, 큰 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major이라는 뜻입니다. major는 방금 말했듯이 주요한, 큰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major problem이라고 하면 주요한, 주된, 큰 문제라는 해석이 되겠죠. expect라고 하는 거는 뭐 기대하다, 예상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huge라고 하는 것도 많이들 알고 있는 형용사일 것 같은데 엄청난, 거대한, 뭐 큰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huge company, 뭐 huge problem 이러면 큰 회사, 엄청난 큰 문제라는 뜻이 되겠고 마지막 audi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지문에서는 연기 테스트를 봤다라고 해석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오디션을 보다, 심사를 봤다, 오디션에 참가하다 그런 뜻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디션이라고 하는 거나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나 액트레스 다 뜻 알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살펴볼 요 지문도 7문장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내 언니의 친구랑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빨리 한번 해석을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2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My older sister, 로빈이라고 하는 나의 큰 언니가 되겠고, 그다음에 그녀의 프렌드인 스테파니가 나와요. 2명의 등장인물 중에 다른 하나를 골라내면 되겠죠. 내 언니인 로빈은 스테파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쉼표 후부터 액트레스까지가 이렇게 스테파니를 해석을 하는데 쉼표 후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고 했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접속사 플러스 적절한 대명사 로 바꿔 쓸 수가 있었습니다. 뭐 항상 나오는 접속사 and를 붙여주면 되겠고 적절한 대명사는 스테파니가 여자이기 때문에 she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녀는 뭐가 되길 원했냐면 여배우가 되기를 원했던 그녀는 스테파니라고 하는 여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의 언니에게는요. 이러한 This was a passion that you could almost feel whenever she talked about it. 이러한 것은요. 자, 이러한이라고 하는 this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을 의미하겠죠. Being an actress라고 하는 be an actress를 바꾼 거야. Being an actress라고 하는
그러한 여배우가 되는 그것은 열정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열정이었냐면 that부터 about it까지가 수식을 해주네요. 관계대명사절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에요. feel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가 항상 거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었어요. 근데 복합 관계대명사인 whenever가 앞에 붙었고 뭐뭐 할 때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낄 수 있는 열정이었어요. 이 it이라고 하는 거는 passion이에요. 여배우가 되는 것, 그러한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1번 동그라미에 있는 she라고 하는 건 배우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열정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녀가 되겠죠. 그러면 스테파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언니는 R이라고 표시를 해볼 거고 스테파니는 S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S가 되겠죠. 이렇게 1번은 스테파니를 가리키게 됩니다. After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Stephanie drove all the way라고 하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의 she, 밑줄은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서는 스테파니를 의미하겠죠. 스테파니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녀는 drove, 자동차를 몰았어요. all the way 끊고 across the country 끊고 to Los Angeles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all the way라고 하는 거는 줄곧 그러니까 내내 운전을 했다는 거야. 쭉 운전을 했어요. 근데 across the country는 나라를 건너서 좀 더 거창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나라를 횡단해서 어디까지 쭉 그 차를 몰았냐면 로스앤젤레스까지예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보면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면 좀 허접하게 그렇지만 LA는 요 캘리포니아 쪽에 있고 그러면 이렇게 횡단해서 건넜다고 하니까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겠죠. 나라가 아니라 그 주 중에 하나겠죠. 뉴욕이나 플로리다나 조지아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으로 이제 계속 나라를 건너서 쭉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스앤젤레스, LA까지 운전을 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started attending class at a junior college and got an agent. 여기서 병렬이 있네요. and가 있기 때문에 병렬이 되는 두 부분은 started라고 하는 부분과 got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 시제로 병렬을 잘 이루고 있겠죠. 이런 것도 지금 병렬되는 동사가 이렇게 뒤에 한참 떨어져 있잖아. 이러한 병렬되는 것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started, 두 번째 동사는 go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횡단해서 쭉 LA까지 차를 몰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첫 번째로 수업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수업을 들었냐면 전문대학에서 연기 수업을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소속사를 구했대요. 소속사를 got이라고 하면 구하다라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꿈이 되고 여배우가 되고 싶은 이러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쭉 다른 주로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LA까지 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전문대학에 입학을 해서 연기 수업을 듣고 또 한술 더 떠서 배우가 되기 위한 스텝을 천천히 밟고 가는 거예요. 연기 소속사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her passion for doing these things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서 밑줄은 쳐져 있지 않지만 요 her이라고 하는 거는 doing things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열정, 일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겠죠? 그러면 열정 넘치는 사람은 누구였어? 당연히 스테파니가 되겠죠. 우리 여기 2번 동그라미 안 하고 넘어갔네요. 전문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배우 소속사를 구했던 사람은 열정 넘치는 스테파니였죠. 그래서 1번도 지금 스테파니고 2번도 스테파니고 3번은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 밑줄 쳐져 있지 않은 her도 스테파니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일하는 것에 대한 열정은 didn't allow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allow 그 다음에 목적어가 좀 기네요.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didn't라고 하는 낫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냐면 get in the way,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way를 뒤에서 of부터 goes까지 수식을 해줍니다. follow는 뭐 추구하다, 따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 그녀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무엇이요? 그러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요. 그래서 여기서 her 3번 동그라미 her 그녀의 꿈과 목표. 그럼 이 꿈과 목표는 배우가 되기 위한 꿈과 목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테파니, 열정 넘치는 스테파니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번만 정리해보고 갈게요. allow 그 다음에는요.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 보어는 투부정사로 제시가 되고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뭐 허용하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그 교과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용법이에요. allow 용법. 목적어가 목적 보어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혹은 허용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그녀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3번 동그라미까지 보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열정이 뭐보다 더 강했다는 거야? 그녀의 두려움이나 불확실성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러니까 열정이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이겨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기는 조금 약간 주제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열정이 굉장히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To me, that is the way to look at life. 나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방식이었냐면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My sister told me. 나의 그 언니는 나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just last week는 삽입됐어요. just는 바로 저번 주에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대절이 조금 긴데 여기 아니다. 그녀가 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선 또 대시 생략이 됐어요. 그녀가 들은 바는 뭐냐면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리를 해보겠지만 로빈, 나의 언니가 들은 스테파니에 대한 소식은 첫 번째. Stephanie was expecting to hear back on a regular role in a sitcom she auditioned for and 그다음에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audition for까지가 첫 번째 소식, she부터 movie까지가 나의 언니가 들은 스테파니에 대한 두 번째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번 주에 나한테 뭐라고 그녀가 들은 바를 얘기했냐면 스테파니가 기대하고 있대요. 근데 뭐 하기를 기대하냐면 to hear back 하기를 기대한답니다. 답변을 듣기로 듣다라고 써줄게요. 듣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스테파니가. 근데 뭐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를 기대하냐면 regular role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 역할. 그러니까 뭐 정규 역할, 계속 고정해서 나오는 뭐 드라마에도 계속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런 주된 역할을 에 대한 답신을 듣기로 기대하고 있대요. 근데 어디에서의 고정 역할이냐면 시트콤이래요. 어떠한 드라마 같은 시트콤에서 고정 역할을 하기로 기대하고 있대요. 근데 또 여기서 수식을 해주네요. 뒤에 대시 생략이 됐고요. 그녀가 오디션을 보았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겠죠? for 뒤에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전에 교과서 뭐 수감기, 유수능 스타트 할 때 많이 했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그녀가 오디션을 보았던 시트콤에서의 고정 역할에 대한 답신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었고요. 그녀 스테파니에 대한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그녀가 was also auditioning for 뭐에 대해서 또한 오디션을 보고 있냐면 minor speaking part 끊고 in a huge movie 굉장히 거대한 그 무비에서 speaking part라고 하는 거는 대사가 있는 근데 대사는 있기는 하지만 약간 단역인가 봐요. 대사가 있는 단역에 대해서 오디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minor role이라고 하는 건 단역이라면 주역은 뭐겠어요? minor에 반대되는 major role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무비에 참여는 하지만 약간 단역이래요. 그래도 대사가 있는 대사가 있는 역할에 대한 오디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she는 그러면 누구겠어요? 스테파니가 오디션을 보는 거니까 열정 넘치는 스테파니게 되겠죠. 그럼 우리 4번 동그라미 안 하고 갔네요. 여기서의 4번은 앞에서 잠깐만 볼게요. 나의 언니는 나에게 물어보았다. 그녀가 들었다고. 그러면 그녀가 들은 걸 나에게 말은 해준 거니까 언니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스테파니가 아니라 로빈, 나의 언니인 로빈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4번만 빼고 스테파니, 열정 넘치는 여배우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스테파니가 되겠지만 4번만 스테파니에 대한 소식을 나한테 알려준 언니 로빈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빈이 들은 스테파니에 대한 소식 두 가지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리해보고 갈게요. 로빈이 들었던 스테파니에 대한 두 가지 소식은요. 첫 번째, 시트콤의 고정 역할에 대해서 답신을 듣고 있기를 기대한다 라는 첫 번째 소식. 두 번째는 엄청난 영화의 큰 영화의 대사가 있는 단역에 대해서 오디션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소식을 언니인 로빈이 나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던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부터 4번만 빼고 다 스테파니가 됐고 4번만 로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은 다 스테파니였고 4번만 언니인 로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재랑 정답 먼저 정리해보고 갈게요. 4번. 그리고 소재는 꿈에 대한 열정 넘치는 스테파니의 뭐 열정이라고 제시할 수 있겠고 요거 한번 영어로 바꿔보고 갈게요. Stephanie's passion for her dreams.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빨리빨리 하려고. Stephanie's passion for her dreams라고 하는데 그 dream은 being an actress, 여배우가 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체크 1번이랑 2번도 빠르게 풀 건데 after she graduated from high school을 바꿔 쓰래요. 근데 요 she graduated라고 하는 걸 한 단어로 바꿔 쓰라는 말이거든요. 요거는 부사구를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원래 우리 부사구를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는 먼저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를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는 aft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왜 살아있냐면 생략해도 괜찮은데 접속사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graduating from high school 한 후인지 아니면 하기 전인지 before 시점으로 before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한 경우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꿀 때 접속사는 여기서는 그냥 생략을 하지 않고 살려두고 she가 뒤에 있는 스테파니와 같았죠? 우리가 한번 같았잖아요. 여기 스테파니 she였고 여기서 아니다. 어디냐면 여기였죠? 스테파니가 she였고 그 다음에 주절 속의 주어도 스테파니였으니까 주어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졸업을 하는 거죠. 졸업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 구문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많이 익숙하게 배웠던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 5과에서 많이 해서 쉬울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다음에 선택지 3번과 연결된 her dreams and goals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꿈과 목표는 뭐였어요? Being an actress였잖아요. 그래서 제시된 걸 그대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To be an actress라고 써주면 끝이 되겠습니다. 여배우가 되는 그녀의 꿈과 목표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그 지칭 파악하는 문제 2가지를 풀어보았고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듯이 교과서에도 항상 하듯이 이렇게 4가지의 팁을 유의해서 문제를 풀면 좋겠고 강추하는 팁은 이렇게 메모하면서 읽는 게 이니셜로라도 아니면 뭐 세모나 네모 정도로 표시하면서 크게 표시하면 읽으면 답을 내가 기껏 다 골라놓고 헷갈려서 시간 없어서 갑자기 다른 답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her, she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에 뭐 are 아니면 s 아니면 우리가 52쪽에서 62쪽에서 한 것처럼 할 이렇게 크게 한국어로 아니면 영어로 이니셜로 써놓으면 답을 빠르게 또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고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4번은 진짜 강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풀어보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유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